어르신,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쎄, 자려고 누워도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자지. 한밤중에 자꾸 깨서 화장실도 가고 다시 잠드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70대인 제 어머니도 예전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잠이 안 오지 하셨는데요. 그런데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고 나서 요즘은 베개만 닿으면 잠이 들어버리네 하고 웃으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 그건 바로 원인을 알고 제대로 대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통증, 혈당 변화, 스트레스, 소화불량, 그리고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이 깨는 경우, 속이 더부룩해서 자꾸 뒤척이는 경우,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수면 환경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고 효과가 빠른 게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들께 정말 효과 있었던 한방에 잠드는 수면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의사로서 실제 환자들에게도 추천했던 방법들입니다. 잠을 잘 자는 데 있어서 자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작은 자세 차이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소화불량까지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옆으로 누워 자요. 천장 보고 똑바로 누우면 되잖아요?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자세, 지금의 몸 상태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년층에게 맞는 수면 자세 3가지 알려드릴게요. 1.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눕기.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강력히 권하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와 골반이 일직선으로 정렬돼서 압박이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 관절도 서로 닿지 않아 불편함 없이 오래 자는데 도움이 돼요. 2. 무릎을 살짝 굽히고 오른쪽으로 눕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 좋은 자세예요. 위장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가슴 쓰림을 막아줍니다. 심장도 압박하지 않아서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과식을 하셨거나 자주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이 자세로 자보세요. 몸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3. 상체를 살짝 세운 채 기대어 자기. 누웠다 하면 숨이 찬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등을 3045도 정도 세워서 기대듯이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베개를 여러 개 겹쳐서 기대어 주무시거나 등받이 쿠션을 활용해도 좋아요. 이 자세는 특히 심장질환, 폐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권장됩니다. 잠 잘 자는 자세는 결국 내 몸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자세입니다. 가장 편한 방향으로 자면서도 몸을 지탱해주는 베개나 쿠션만 잘 활용해도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수면 자세, 특히 절대 피해야 할 몇 가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도 있지만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자세도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수면의 질, 통증,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6070대 어르신들께 피해야 할 대표적인 수면 자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엎드려 자기. 혹시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이 자세는 젊을 땐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리면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되고 허리가 과도하게 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엎드린 상태에선 폐와 심장이 눌리기 때문에 호흡도 깊어지지 않고 자는 내내 얕은 숨만 쉬게 됩니다. 결국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2. 다리를 꼬고 자기. 누워서 다리 한쪽을 꼬고 자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무심코 하는 이 자세는 골반과 허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하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한쪽만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자세로 자는 습관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3. 무릎을 세운 채 자는 자세. 무릎을 세운 채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 자세는 허벅지와 허리에 긴장을 유발하고 잠자는 동안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자는 것 같지만 몸은 계속 경직된 상태가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무릎이 자주 시큰하신 분들께는 더 해롭습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세 하나만 잘 잡아도 다음 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는데 음식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수면과 음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잠드는 시간도 달라지고 잠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던 잠 잘 오는 음식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바나나 따뜻한 우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라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유에도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서 자기 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서로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2. 체리 견과류 호두 또는 아몬드. 체리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과일입니다. 작은 양만 먹어도 도움이 되고 특히 건조한 체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곁들이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도 안정돼서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3. 따뜻한 생강차 꿀 1스푼.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찬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며 꿀은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무설탕 생강차만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기 직전의 과식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속이 불편해서 깊은 잠을 못 자요. 말 그대로 가볍게 속을 달래주는 수준으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서 자꾸 깨요. 자는 도중에 속이 메스껍고 답답해요. 이런 말 어르신들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줄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뭐든 막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예요.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밤새 불편하고 제대로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소화가 잘 되는 저녁 식사법과 음식 궁합 알려드릴 거. 1.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일단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은 평소에 70% 정도, 국물은 맑은 국 위주,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피하세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찜닭, 삼겹살처럼 소화 오래 걸리는 음식은 우리 나이에는 밤새 속을 무겁게 만듭니다. 2. 고기보다 생선. 고기보다는 담백한 생선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몸에 좋은 지방이 많아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3. 찬 음식 NO, 따뜻한 음식 OK. 냉면, 샐러드, 찬 밥, 얼음물 이런 것들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장이 차가워져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따뜻한 국, 죽, 밥을 드시고 물도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4. 소화 잘 되는 음식 조합 예시. 밥, 된장국, 두부조림, 나물, 보리밥, 미역국, 조기구이, 오이무침, 죽, 삶은 계란, 김. 이런 식단이면 소화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서 자는 내내 몸이 가볍습니다. 식사 습관만 바꿔도 밤에 자꾸 깨거나 더부룩한 증상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를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도 꼭 지켜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을 위한 숙면을 부르는 취침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효과봤던 생활 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 한밤중에 2~3번은 꼭 깨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럴 때 수면제를 찾기 전에 생활 루틴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하는 몇 가지 습관들만 바꿔도 놀랄 만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지금부터 숙면을 유도하는 저녁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1. 잠들기 1시간 전 조명 줄이기. 불빛이 밝으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는 1시간 전엔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이나 간접 등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TV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청색광은 수면에 정말 방해가 됩니다. 2. 발 따뜻하게 하기. 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깨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조격하시거나 양말을 신어도 좋습니다. 단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피해야 해요. 3. 한 줄 일기, 짧은 기도나 감사 말하기. 이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한 줄로만 일기를 써보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4.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리듬이 일정해야 멜라토닌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평일과 주말, 하루는 9시에 자고 하루는 새벽 1시에 자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숙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적어도 일주일 중 5일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건 꼭 실천해 보세요. 이런 저녁 루틴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우리 몸을 자는 모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잠을 방해하는 의외의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사실 원인은 아주 사소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습관들입니다. 그게 잠을 깨우는 주범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 4가지를 짚어드릴게요. 1.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습관. 점심 먹고 TV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이게 반복되면 밤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70대 이후에는 낮잠이 깊어지면 밤잠이 얕아지거나 뒤로 밀릴 수 있어요. 2. 저녁 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 보기. TV 뉴스, 드라마, 스마트폰 뉴스. 자극적인 정보들은 우리 뇌를 각성시킵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꺼두는 습관. 처음엔 어색해도 몸이 익숙해지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3. 자기 직전에 카페인 섭취. 저녁에 믹스커피 한 잔 마셔야 속이 풀려요. 그 습관 수면에는 치명적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나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4. 너무 조용한 방. 이건 의외죠? 너무 조용한 것도 오히려 불안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백색 소음이나 은은한 클래식, 자연의 소리처럼 잔잔한 배경음을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방해하는 습관은 결코 특별하거나 큰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결국 수면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면 자세, 음식 조합,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밤에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